스마트폰,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할 거야? 네 생활 태도랑 예절도 업그레이드 해줘야지. 자의식도 훨씬 더 강해지고, 그리고 예전보다는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잖아요. 바로 이때 이런 에티켓들을 하나씩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몸도 마음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, 마마린입니다. 아이가 12살이 되고 어느새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아이가 하는 행동이 사사건건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.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. 그래서 왜 그럴까? 내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? 내가 너무 좀 까칠하게 반응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따하이! 이유를 알아냈어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꼬물꼬물 키도 작고 애기 같았는데 하는 짓도 그 키에 맞게 좀 애기같이 구니까 웬만한 건 다 귀엽게 넘어갔죠. 그런데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니까 키도 어느새 제 어깨 위로 쑥 올라오고, 그리고 덩치도 저랑 되게 비슷해졌어요. 밥 먹는 것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요.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지고, 실제로 본인도 약간 엄마 아빠랑 비슷한 취급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모든 게 잘하고 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딱 한 가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생활 에티켓과 예의 범절.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학년에 맞게 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3, 4학년 때는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. 그러다가 5학년이 돼서 또 다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학년 때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, 기본 에티켓 세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쟤 왜 저러지?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아이는 외동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에티켓들도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가르쳐 줘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, 특히 외동아이에게 필요한 에티켓. 첫 번째, 밥 깨끗이 먹기. 외동이라 누가 뺏어 먹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음식 남기는 거에 상당히 관대하더라고요. 그리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이가 음식을 남기면 남긴 거는 자기가 먹는 게 너무 당연하게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대충 먹다가 남기면서 하는 말이 남은 건 엄마가 먹어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건 아니다. 엄마는 남는 거 먹는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쵸? 자기가 정해진 양은 깨끗이 비우고 일어나야 돼. 꼭 알려줘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. 두 번째, 식당 자리에서 앉을 때 남을 위해서 안쪽 자리로 들어가서 앉자. 언젠가부터 아이가 식당에 가기만 하면은 바깥 자리에 그냥 풀썩 주저앉더라고요.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. 자기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는 필수. 세 번째, 내 똥은 내가 치운다.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수습할 수 있도록 음료수를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지우개 가루를 막 지운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린다든지,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하기만 했지 그 뒤처리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자기가 먹은 거, 흘린 거는 책임지고 치울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야겠죠? 네 번째,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봐. 아이가 뭔가 필요하면은 대부분 바로바로 해주고, 그리고 뭐 하다가 어려워하면은 같이 해주고,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하다가 조금만 안 돼도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. 이젠 그만!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. 다섯 번째,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다고. 특히 외동의 경우에는 뭐든지 원하면은 웬만하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간절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어 하고, 이제는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자고요. 여섯 번째,
네가 원하는 걸 표현해봐. 자기가 열심히 표현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. 척하면 척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충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왜 못 알아듣냐고 성질부터 내. 이젠 조금씩 성숙한 소통을 할 때 원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고요. 7번째, 잘못했을 땐 꼭 사과의 표시를 해야 해.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발을 밟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사람을 쳤을 때 바로 사과를 못하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더라고요. 깔끔하고 예의 있게 사과를 하는 것도 기본 에티켓이겠죠? 에이,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되는 에티켓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릴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까먹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. 자의식도 훨씬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잖아요. 바로 이때 이런 에티켓들을 하나씩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몸도 마음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.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